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또 잘 보내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말이에요.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데 요즘 뭐 감기 걸리면 아주 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거의 뭐야 사경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력이 뚝 떨어지니까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못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는 보니까 얼굴 보니까 쌩쌩하네요. 다행입니다. 다 나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하여간 나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몇 분 좀 안 보이네요. 좀. 보니까 남자분도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여자분 좀 젊은 친구 오늘 안 나왔네. 네, 그래요. 하여간 나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산기 자 항상 뭐예요? 늘 계산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투자론 할 건데 이제 투자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산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끝나고 이제 정책론 끝나고 다음 주 투자론인데 그 투자론 할 때는 예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투자론을 이제 그 제가 1, 2월 달에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고 오셔야 좀 편안하게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오시면 뭐야 불편할 거야. 아마 또 산수 나오고 막 계산 문제 막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힘드실 테니까 미리 인강으로 투자론만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어디 보냐면 이제 자 76페이지 보세요. 이제 오늘 할 차례가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해야 돼요. 정책이 뭐냐? 이걸 하기에 앞서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뭘 좀 보시냐면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제 뭘 보냐면 그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영화 이거 얘기했나요? 네. 했구나. 보고 오셨나요? 네. 안 보신 분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보세요. 그래야 이제 이따가 그 개발권 양도제도 할 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앞부분에 그 한 3분 정도만 보시면 돼요. 5분, 3분? 앞부분. 오드리 헵번이 이제 그래서 어디에서 내리냐면, 택시를 타고, 그게 1961년도 영화예요. 61년도에 이제, 개봉된 영화인데, 맨하튼이에요, 거기가, 맨하튼. 맨하튼에서 내려요. 거기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우리로 얘기하면, 강남의 명동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이 된다, 내가. 서울의 명동. 제일 비싼 데가 이제 제일 비싼 땅이 이제 명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명동 생각하면 우리의 명동이에요. 거기에 이제 내려서 건물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그 보석 지련된 걸 보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이제 샤넬이 디자인한 옷이고,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어떻게 되냐면 샤넬이 디자인하지 않은 옷을 입지 않고는 영화에 출연 안 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랬고, 이제 거기서 서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티파니라는 건물이에요. 그거만 잠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 옆에 건물이 이제 그때는 뭐 고층 빌딩이 없는데 61년도라. 근데 지금 고층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 트럼프 타워라고 해갖고, 그거를 좀 얘기할 거니까 잠깐 안 보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제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걸 정책이라고 매년, 우리 이제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에서 매년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정책에서. 근데 정책에서 한 5문제 나오는데 4문제는 맞힐만 해요. 근데 이제 한 문제는 시사적인 게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시사적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찍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을 받든가 아니면은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맞히죠. 시사적인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5문제 나오면 4문제 정도 맞히는 거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76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책인데, 경제적 기능의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이렇게 밑줄 보세요. 정부는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가 뭐냐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이게 오른쪽에 뭐라 써 있느냐, 시장의 실패란 어떤 요인에 의해 시장 기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시장의 실패라는데, 이 문구를 보고는 뭐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디를 좀 간단히 보냐면, 이제 앞으로 좀 가서, 여기를 좀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자, 3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뭐 시장의 실패가 뭐냐라고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는데, 시장의 실패가 대충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래프 나오죠? 그 그래프가 뭐냐면, 시장인데, 그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에선 자원 배분이, 여기 써있죠? 자원 배분이 뭐야? 효율적이다. 이렇게 써있죠? 또는 최적 배분이 달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뭐야? 최적 배분이 달성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위에 양거리 이번에 균형 조정 과정에서 그 그래프 나오죠? 상자 나오죠? 그 상자를 보세요. 만약에 10원 할 때는 초과 수요가 걸려요. 초과 수요가 걸린다는 건 뭐냐면, 수요량이 많고 공급량이 적죠. 이거는 우리가 과소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과소. 과소가 뭐냐면 자원을 낭비한 거예요. 이게 시장 실패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요. 올라서 얼마가 돼요? 20원이 돼요. 자, 20원이 돼 있죠?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그쵸? 5개, 5개. 이걸 최적 배분 또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30원이래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걸리죠? 그럼 공급량이 더 많잖아요. 이거를 과잉, 과대라고 그래요. 그럼 과잉, 과대라는 것도 역시 시장의 실패예요. 그럼 즉시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20원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선 과소나 과잉, 즉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가격 조정이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적을 달성해요. 최적이라는 게 뭐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적 배분이라는 거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해서 즉시 최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불균형이라는 얘기인데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불균형이다, 시장의 실패다, 또는 과잉 생산, 과소 생산한다. 하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즉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균형으로, 즉 최적 배분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이건 이상적인 시장이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에선 가격이 최적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과잉이나 과소를 제시해요. 그럼 이게 시장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즉시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거죠, 이게. 못 갈 때 이제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시장의 실패에 76페이지 보면 시장의 실패에 뭐가 나와요? 그 원인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원인은 이제 거기에 완전 경쟁 시장은 들어가지 않겠죠. 왜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뭐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야? 좀 외우셔야 돼, 이거. 따라서 외부 효과. 공공재. 자, 불안정 경제.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성. 이건 좀 외우셔야 돼. 이거 나오면 이게 뭐야? 시장의 실패예요, 이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는 건 한마디로 뭐야? 시장의 기구가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소나 과잉, 과대를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시장 실패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데 간단히 해드릴게요.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말하는 생산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할 때 좀 난감한 게 뭐냐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뭐하고 많이들 비교하냐면 내 다른 과목하고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다른 과목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접근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나요? 모의고사 보셨죠? 모의고사 보고 나면 뭐야?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뭐 시간 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공식은 뭐 나름대로 외운 것 같은데 접목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멈춰버리죠. 나 뭐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게. 우리 현실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비근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뭐, 세법이다. 그럼 뭐 재산세, 그 바운다리 빠르잖아요. 또는 양도소득세 바운다리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또는 28개 지목이다. 그럼 정형화돼 있잖아요. 전답, 관에서 지목 쫙. 그죠? 그 다음 민법이라고 해봤자 어떻게? 맨날 가불병이잖아요. 맨날 가불병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에서 매매다.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그죠? 임대차 계약이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뭐 뻔하잖아요. 레파토리가. 채권자와 채무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이런 논리잖아요. 굉장히 미시적이고, 이렇게 국지적이고 딱 정형화돼 있어요, 이게. 6과목이 다 그래, 5과목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공법은 좀 특이한 건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그 내용은 나오는 등장인물 뭐 뻔하잖아요, 등장인물이. 그잖아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잖아요. 국장, 가끔 가다 해양수산부 장관 나오고. 그렇잖아요. 레퍼토리 뻔해.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론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여기는. 왜 완전히 다르냐? 매도인, 매수인 따지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각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관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할 때의 관점하고 이 관점은 다른 관점이다. 알겠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다른 거하고 똑같이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 방법 잘못됐죠? 그럼 그분은 해안하지를 못해요, 그거.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럼 우리 접근 자체가 이제 뭐 우리 한 국가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토지, 노동 자본은 한정돼 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다는 건 뭐야? 희소하다, 부족하다 이거죠. 그럼 이 자원을 우리가 써야만이, 토지, 노동 자본을 투하해야만이 상품을 생산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적이에요. 근데 과소나 과잉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원을 낭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에너지는 한정돼 있죠. 그 한정된 자원,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생산한다는 건 점수예요. 점수를 보면 어떻게 잘못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는 50점. 그렇죠? 2차는 70점이 된다. 이런 분들 많이 나와요. 그럼 1차는 나가리죠. 그죠? 2차는 남아 돌죠. 하나는 과소야. 그럼 하나가 과잉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는 과소가 되니까 하나는 뭐야? 과잉. 그럼 나가리죠. 그럼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만 다시 보면 되나요? 다시 해야 돼,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야. 시간의 낭비지, 이게. 자원의 낭비라고,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 그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잉 또는 과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1차는 90점을 맞은 거예요, 평균이. 근데 2차는 50점이야, 이게. 이게 과대죠. 그럼 이건 뭐야? 과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연도에 또 2차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올해는 뭐야? 1차 민법 개론 수업 시간보다 2차가 더 수강생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세요. 아니, 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합격자가 한 3만 명 가까이 나왔거든. 예년에 비해서 한 5천 명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만 명 가까이 나와, 3만 명 가까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찌감치 학원에 나와. 보통 한 3월달 대학 학원 나오는데, 금년에는 1월달에 막 나왔어요. 일찍 나왔어요. 그러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7, 8월달 되잖아요? 균형을 이룰 테니까. 7, 8월달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1차 수업 시간이나 2차 수업 시간이랑 매 한 가지야. 왜냐면 깔끔하게 2차 포기하거든. 1차 몰빵 까거든. 그럼 이제 2차 시간에는 2차 공부하는 사람들만 주로 남아있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알죠? 네.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빠끔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바람직하지 않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딱점이에요, 딱점. 1차 60점, 2차 60점. 딱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최적 배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의 실패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시장의 실패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원을 낭비한 거지.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퐁당퐁당이 해 돼요, 이게. 네. 이때 1차 돼가지고 그 이듬해 2차 뭐 또 퐁당 해가지고 또 다시 또 하고. 그러면 그냥 3, 4년 훅 지나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찔리십니까? 예, 딸려보고 계시네요. 아닌데 꼭 공부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은 또 다양하니까. 이거는 자원의 어떤 자원을 소비한다, 자원을 쓴다 이런 내용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부 기간이 길면 일단 한 학원을 쭉 다니셔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퐁당퐁당 하면. 한 학원을 쭉 다니다 보면 뭐 어떻게 위에 그 선배 기술을 다 알아요. 5년 하다 보면 뭐 그냥 빠끔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나가면 뭐 다 아는 사람이야. 네? 중개업자들 다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5년 하다 보면요 2차에 빠끔이가 돼요. 공법 찍어줘. 일로와.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 일로와. 올해 여기 안 나와. 막 이러고 다 알려주고. 강사보다 인기 짱이야. 그런 분들이. 세법 날라다녀. 2차는 레파토리 뻔하니까 5년 내내 해봐.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가 되시면은 굉장히 막 날라다녀.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거의 막 날라다녀, 그런 분들이. 왜냐면 공부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변호사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돈 무진장 번 분을 내가 알아요. 그거 한 5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인천에 그 재개발 사업할 때, 그분이 그 딱지 장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와. 그러니까 세상 그래서 내가, 알 수 없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원이나 측면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실패다. 알았죠? 이 원인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자, 외부 효과. 괜찮아요. 공공재. 불안정 경제. 독과점.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고. 과소 또는 과잉, 과대가 나왔죠? 그럼 이건 뭐야? 시장의 실패예요. 괜찮아요. 뭐 공사하는 모양이네 오늘. 네? 테레비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요? 테레비, 그냥 점점 학원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지 뭐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77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공재라는 게 나와요. 공공재. 재자가 붙었다는 건 뭐죠?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상품은 상품인데 공공재라는 게 뭐냐면 의미 자체가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누구나 다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소비 측면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공재가 되기 위해선 소비 측면에서 비경합성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배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공공재예요. 그럼 여기 좀 쓰세요. 요거의 반대말이 민간재, 사적재라는 얘기예요. 민간재 또는 사적재. 이게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민간재 또는 사적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민간재, 사적재. 자, 우리가 수업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렇게 국어책 읽듯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구체화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문구로 교재를 보고 글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복구로 만들고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점심을 드시러 가시면 어떻게 식당에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블은 정해져 있죠. 그 대부분의 상품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차면 줄 서서 기다려야죠.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경합성이라고 그래요. 경합성. 줄 서서 기다린다.
그런데 아닐 빗자가 붙었으니까 공공재는 뭐야?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제성이라는 게 뭐냐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만약에 밥값을 안 내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공재는 뭐야?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닐 빗자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공공재예요. 그럼 공공재의 대명사가 뭐야? 공원, 일기예보 이런 거예요. 공원이나 일기예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안 내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무임승차자예요. 그래서 돈을 안 내고도 소비하려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만약에 공원이나 일기예보를 기업에다가 생산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에다 맡긴다는 건 시장에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업 시장에다 맡기면 기업은 생산하지 않아요. 왜? 망하니까. 그렇죠? 또는 뭐야? 과소 생산해요. 뭐라고요? 과소. 그래서 이게 시장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공원, 일기예보, 치안, 국방, 보건 서비스 이런 공공재는 어떻게 해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투하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그 외부 효과잖아요. 나머지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외부 효과 나오죠? 자, 밑줄을 그으세요. 자, 의도하지 않은, 밑줄 그으세요. 아니, 네, 밑줄 그으세요.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 불리한 효과. 밑줄을 그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의도하지 뭐야?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사람도 제3자고 영향을 받는 사람도 제3자예요. 그럼 제3자의 반대말이 뭐야? 거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아닌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유리한 효과,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그런데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가 관계가 성립되면 이건 완전히 그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그 요즘 모의고사 만들라고 이제 강사들이 좀 정신이 없어요. 1년치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거든. 정신없이 이제 뭐 개정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서 워드 작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동네에 이제 홀리스라는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 일찍 가면 좀 한가해요. 거기 가서 겁나 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내 옆에 20대 그 젊은 애가 하나 왔더라고. 남자애가.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오냐면 여친이 왔어. 여친이 왔는데 둘이서 뭐야? 열렬히 그 사랑을 하는데 막 끙끙 소리까지 내면서 내가 그 사람들 많은 데거든, 그거. 딱 오픈, 이게 다 공개된 장소 아니에요? 거기서 끙끙 소리까지 내는데 도무지 내 옆에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솔직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끙끙 소리에 오타가 자꾸만 나는 거야, 오타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분명히 그 젊은 친구들하고 저하고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그 친구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 그쵸?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해? 제3자예요. 저에게 불리한 효과를 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의 외부 효과예요.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행위가 제3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줬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즐기든지 부의 외부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로 바꿔서 옆에서 즐기든지 아니면 보따리 서서 나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보따리 싸갖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공원에서 담배 태우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뭐야? 부의 외부 효과. 이런 게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층간소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 텔레비 다는 사람하고 거래의 당사자야? 제3자야? 제3자. 저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지. 깽판 치려고.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 이게 전형적인 부의 외부 효과야, 이게.
오케이? 네. 그래요. 자, 그럼 됐습니다. 부의 외부효과. 페이지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7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일단 부의 외부효과. 이 부의 외부효과를 뭐라 하냐면 외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 그 다음에 이제 정의 효과는 뭐냐면 그걸 외부 경제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외부 경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과대라고 돼 있고 이거는 뭐야? 과소라고 돼 있죠. 이거 이제 설명하는데 시간만 많이 걸리고 이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부대찌개로 외우세요. 뭐라고요? 부대찌개.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뭐야? 과대예요. 그럼 정의 효과는 뭘까? 과소겠지. 그렇죠? 그럼 이게 시장이 실패예요. 과대 과소가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시장이 실패가 된 거고. 자, 여기 와서 과되면 늘려야 돼,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과되면 뭐야? 줄여야죠. 줄여야죠. 과소면 뭐야? 늘려야 되는데 시장 스스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밑에 보면 뭐야? 과태료, 뭐야? 세금 부과, 환경 부담금 이런 거 나오죠? 어디 하냐면 78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부의 외부 효과 밑에 보면 조세 중과, 환경 부담금 부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 이제 님비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 찾았어요? 과소 생산 밑에 보면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나오죠? 찾았어요? 그렇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여기 와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 이건 늘려야 돼,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그래서 세금 때리거나 아니면 환경부담금 과태료 때려서 줄이는 거고. 자, 이건 어때요? 늘려야죠. 늘리면 세금을 경감하거나 아니면 뭐야 보조금 줘서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예. 자, 좋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핀피하고 님비가 나오죠? 핀피, 님비가 뭐냐면 이런 얘기.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부동성 또는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또 모르지 또. 예, 이거 괜찮아요. 보면 되지 뭐. 근데 하필 왜 오늘 공사를 하는 거야? 예? 22페이지 보세요. 예? 어떻게 해요? 왜 오늘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아유 참나. 네? 아니 놔두세요 사장님. 원장님 그거 저기 감기 걸리셔갖고 뭐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자, 22페이지 보십시오. 22페이지 보시면 맨 여기 부동성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부동성에 양가를 본 부동성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3번. 인접성과 더불어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외부 경제가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뭐야?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칠판을 보시고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이게 시장의 실패예요. 좋죠? 예,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보십시오. 이 부의 외부 효과, 요거부터 합시다. 자,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건 전형적으로 뭐야? 쓰레기 소각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이 입지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 그럼 쓰레기 소각장 우리 동네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값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도소 있죠? 교도소, 빵. 요즘 빵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도소가 우리 동네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청주에도 교도소 있죠? 어디 있죠? 어느 동네? 자, 그래 진도 나갈게요. 서울에 그 어디냐면 송파의 한복판에 그 구치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게 송도 무슨 구치소인데? 서울 구치소인가? 뭐 하나 있었어요. 거기 한복판이 있었습니다. 한복판에. 예, 그 한복판 20년 전에 한복판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웃겼냐면은 고층 아파트가 그 구치소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비싼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한가운데가 구치소가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송파. 지금 위례 신도시 정도 되길 겁니다. 아마 거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코니에 나가면 뭐가 보여? 재수자들 뛰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문제지, 이게. 그래서 결국 그 구치소가 뭐야? 의왕시로 이사 갔죠.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국유지잖아요. 아마 거기가 공원이 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집값이 더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교도소 같은 거 들어오면 뭐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님비라고 그래요. 냄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님비. 그래서 님비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not in my backyard.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벽과는 이제 공원 같은 거죠. 우리 동네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그래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걸 핀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핀피.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들어와야 된다. 핀피.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님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78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 정보의 비대칭성 나오죠? 네,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라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양가로 3번인데 3번에 뭐가 나왔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나왔죠? 그렇죠?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닐 비자니까. 그렇죠? 아닐 비자니까 뭐야? 대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의사하고 환자예요. 자, 의사는 어떻게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죠. 환자는 뭐야?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예요. 거래 당사자죠. 근데 그 질병에 대한 정보는 의사는 많이 알죠. 그다음 환자는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10충 8금 뭐가 나와요? 과잉 진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과잉 진료 한단 말이에요. 과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처리 안 되는 거 막 하라고 그러죠. 근데 한 번은 나 진짜 이게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진짜 이게 한 번은 제가 이 강사도 이제 오면 목 감기가 와요. 근데 감기 오면 아주 직격탄이야 이거는 감상한테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이 또 쉰소리 나오니까 수강생들한테는 아주 민폐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랑 벌벌 떠는데 그때 이제 한창 그때 여러 가지 일로 집안 사정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감기가 직방을 와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밑에 내과가 있어서 아니 감기 걸린 사람한테 초음파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간을 검사하는 거 간을. 아니 간하고 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나 얼떨결에 아프니까 하라니까 한 거야. 그리고 간을 막 들이대더니 아무 이상 없네 그러더라고. 나 황당해. 그랬더니 그 10몇만 원 나왔어. 와. 나 아니 무슨 감기 걸렸는데 이거 하는 거라는 거야. 일단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올라간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한 거야. 이거 뭐냐면 그 에펜네가 그 의사도 아니야 그 에펜네인데 뭐냐면 초음파 기계를 갖다 놨는데 이걸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나 내가 걸린 거야. 멍청한 거지 이 여자가. 내 위에 강사라는 것도 몰랐나 봐. 멍청하고. 근데 위에 그 강사잖아요. 그 건물 위에. 그 병원 칭찬하겠어? 이 썰년이라고 요걸 막 해냈지 내가. 응? 그러니 거기가 이제 나중에 간호원 찾아왔어 나한테. 왜 이렇게 병원을 비방하냐고. 나 모르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갖고 내가 몸살 걸렸을 때 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지랄이냐고. 지랄 떨었지.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알고 미안하다고. 의사 나한테 찾아왔어요 직접. 학원에서 난도질 치지 말라고. 찾아와갖고. 멍청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일파만파지 그 지역 사람들 소문 다 났잖아요. 강사를 어떻게 후렸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문 닫기 5분 전까지 갔어. 이거 왜 이래? 멍청 강사를 건드린 거야. 아이고. 참, 나 진짜 유치 뽕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 병원 작살날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거기 찍혀가지고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 받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이 썩을냥 이게 뭐야? 이게 과잉진료야 이게 뭐야? 시장의 실패라는 거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실패가 이렇게 쭉 종류가 쭉 돼 있는데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외부 효과요. 외부 효과.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 때문에 이제 정보 시장 개입합니다. 근데 그 전에 76페이지 먼저 보세요. 시계를 거꾸로 찼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형태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76페이지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형태가 나왔는데,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제 정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럼 개입을 하는데, 그러면 자, 어떻게 들어오느냐? 경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토지. 뭐야? 이용 규제예요. 뭐라고요? 토지 이용 규제. 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전국토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죠? 그리고 이용을 어떻게, 토지 소유자 이용을 뭐야? 규제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건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해요? 행위 제한이라고 해요. 행위 제한. 그죠? 그 행위 제한을 뭐라고 그래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뭐야? 용도. 또는 뭐야? 높이 제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 이용 규제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신나게 배우셨잖아요. 어제 뭐 어디까지 진도 나왔나요? 도시개발법이요? 거기는 이제 행위 제한이 좀 덜 나오죠. 이제 주로 개발하는 거니까. 행위 제한이 심하게 들어오는 게 뭐야? 농지법이나, 그 다음에 또 뭐야? 개발 제한 구역 배울 때. 그죠? 또는 뭐야? 국계법에 의해서 그 용도 지역 배울 때. 그 행위 제한 들어가잖아요. 그 건폐율 용적률 겁나 외우죠? 그게 다 행위 제한이에요, 그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토지 이용 규제라고 그래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직접 개입 나오죠? 읽겠습니다. 공공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 우리가 무슨 개입이라고 그래요?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무슨 개입이에요? 아니,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에 직접 참여해요. 참여해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슨 개입이라고 그래요?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LH공사예요. LH공사가 뭐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에요? 공사가 주로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박스 안에. 토지은행조도 비축제도 나왔죠? 찾으셨어요? 네.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LH공사가 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업 주체가. 그 다음 4번 공영개발 나왔죠?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LH공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은행제도나 공영개발은 수용 방식입니다. 매수 방식, 수용. 그 수용의 주체가 누구예요? LH공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공공임대 나왔죠? 그럼 공공임대니까 임대인이 민간이라는 얘기야? 공공이라는 얘기야? 공공. 주로 누구예요? LH공사예요. 그럼 청주에도 아마 임대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거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구임대나 또는 국민임대는 주로 그 임대인 누가 되는 거예요? LH공사가 됩니다. 이런 거 무슨 임대라고 그래요? 공공임대라고 그래요. 이거 사업 주체가 전부 다 누구예요? LH공사.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간접 개입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기 효과를 달성하려는 방법인데, 자 보세요. 조세, 부담금, 보조금, 금융 이런 거 나왔죠? 자, 보조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나 공급을 늘리는 거고요. 부담금은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도 마찬가지예요. 경감하면 늘리고, 중감하면 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금융 조건이 어때요? 대출을 옥죄고 있죠? 그럼 옥죄한다는 건 수요 공급을 옥죄일 수도 있고, 또는 뭐야? 조장할 수도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무슨 개입이 돼요? 간접 개입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뭐야? 나오는 게 무슨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시험에는 이제 뭐가 뭐냐면, 이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걸 물어봐요. 시험이 자꾸만. 이게 쉽죠? 쉬우니까 이거 보고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79페이지 보세요. 자, 79페이지 보면 이제 지역지구제라고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그럼 지역지구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통칭해서 그냥 지역지구제라 하고 영어로 조닝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걸 처음으로 쓴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건 이제 미국이 보고 베꼈고, 미국 거를 이제 다시 일본이 보고 베낀 거고, 그거 다시 베낀 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이제 조닝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 이거. 1번. 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의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규제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성 또는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그럼 이게 시장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뭐 갖고? 지역, 지구제 갖고. 그럼 2번 목적의 기억번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의 밑줄을 보세요. 뭐라고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밑줄 그셨어요? 오른쪽에 부의 외부 효과에다 밑줄 그으세요.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그럼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부의 외부 효과. 밑줄 그셨어요? 밑줄 그었습니까? 예,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나 부의 외부 효과나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뭐야? 지역, 지구제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겠습니다. 어딜 좀 먼저 보냐면 또 1차만 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어디 보냐면 자 17페이지를 보세요. 자 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찾았어요? 네. 그럼 국토이객 및 이용해란 법률 나왔죠? 네. 거기 그 도시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나오죠? 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나오죠? 네. 단독주택 중심의 뭐야? 양호한 뭐야?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잖아요. 이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목적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자, 그래서 이제 79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이제 지역지구제 나오잖아요. 네, 다시 설명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 1단의 지역이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느닷없이 요 갑이라는 자가 요 집을 매입하더니 하우스로 쓰는 거예요. 하우스가 뭐죠? 도박장. 그러면 하우스 옆에 뭐가 생겨요? 술집이 생기죠? 네. 을이 집을 사서 여기다가 술집을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지역 이것 때문에 말미암아 지역의 집값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똥값 됐죠? 네. 그럼 집값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 발생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가 시장에 발생하죠. 이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뭐야? 지역, 지구제. 그럼 여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여기를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우스하고 술집은 어떻게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죠? 그죠? 없어져야지, 이게. 그죠?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그 지역지구제라는 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중요한 건 우리는 뭐야? 경제적인 효과인데, 단기와 장기로 오면 자, 여기 보세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형 또는 집값을 떨어뜨린 요인 또는 부의 외부 효과 모두 같은 말입니다. 제거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수요 감소해요? 증가요? 증가. 그럼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겠죠. 가격 오르겠죠? 그럼 가격 오르면 공급은 감소해요? 증가야? 증가.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죠.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역지구제 나오면 요 두 개만 알면 돼요. 여기 뭐뭐 계획이 구구절절 써놨죠? 구구절 써놨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되니까 지역지구제 나오면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장기적으로 뭐야?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요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예,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지역지구제 해야 되는데, 요건 좀 이따 합시다. 알았죠? 맨 밑에 보면 개발권 양도제도 나오죠? 네. 찾았어요? 네. 필기할 분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보시고, 혹시 새로운 분들 또 계실 테니까,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들은.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오드리 헵번 나오는 거, 그거 앞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